오. 아이고. 이거 지하 3층이야.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면 네. 맨 처음 이렇게 쓱 보고 공감을 못 하더라. 물이 들이치는 속도가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일단 차도 힘으로 못 밀고 나가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주제로 담아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SNS 상에서는 좀 재밌고 웃긴 상황들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아마 이 수도권 근처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에 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 봤는데요, 일단 정말 인명피해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에 이제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데 아파트 입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피해를 보셨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이 입주민분들 대부분이 이것 좀 공론화 좀 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공론화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런 피해가 있다고 불쑥 찾아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입주민들 대다수 분들이 공론화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산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이쪽 뒤에가 서판교 IC인데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지금도 지금 여기가 막혀 있는데, 산이 무너져가지고 도로가 통제가 될 정도로 지금 이 구간이 난립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은 다 흙탕물이고 이쪽에 보면 물 막 지금 이 정도인 상황입니다. 산사태도 있고 저쪽 끝에는 길이 아예 끊겨 있다고 해요. 자,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민분들이랑 소방차 분들이랑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태가 8월 8일 날 일어났을 때 그때는 아무런 대책 없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신대요, 2시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오신다고 하니까 119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깔아놓고 뭐 현황판 한다 그래서 앞에서 저기 싸우고 계시네요. 저기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아마 이곳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기 보면 아직도 지금 흙을 치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 115년 만에 뭐 폭우라고 해가지고 뭐 이건 예견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슈잖아요. 뭐 캐나다는 뭐 40도가 넘는 폭염, 동남아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비상상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책이라든지 혹은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지하 3층 저희가 가볼 텐데 물이 아예 빠지지도 않고 그냥 차 있어요. 아무것도 대책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 이제서야 뭔가 부랴부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입주민분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고, 여기 보면 위에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물길이 이쪽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이 너무 많이 한 번에 나오니까 차를 빼려고 해도 물의 수압 때문에 차가 나가지지도 않고, 물이 어느 순간 그냥 깜짝한 사이에 바로 물이 차올라가지고 시동이 다 꺼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저렇게 지금 모래주머니라든지 차단막을 해서 물길을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도 이것도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에요. 115년 만에 비가 온 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냐.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나 건설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대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건설하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대로 물이 이렇게 다 들어와요. 뭐 배수도 없고 뭐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물이 차올라서 지금 진흙탕이 됐죠. 자, 그리고 이쪽 위에는 지금 계속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가 아무것도 안 됐고 지하 1층이랑 1층까지도 거의 다 잠겨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와, 여기까지 그냥, 안에까지 있어. 와. 와. 여기 사람 같이 있었으면 그냥, 그냥 못 나왔겠네요. 그치, 무섭다. 그죠? 자, 일단 아까 그 아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여기 입주민이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님이 이쪽에 사세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좀 공론화에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 2층이고 보이는 것처럼 아예 이쪽에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다 찼거든요. 와. 이 안쪽까지 지금 물이 다 차 있는 상태라, 와, 다 지금 정전이 되어 있고 물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입주민분들이 다 나와서 여기 지금 안 계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지하 3층에 발전기랑 변압기, 물탱크 이런 게 다 지금 지하 3층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하 3층은 저희가 좀 이따 가보겠지만 아예 다 잠겨 있어요.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분들이 여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지금 계시는 거고,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어요. 다 침수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피해 그 파악조차도 안 됐다고 합니다. 와, 차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다가 물이 한 번에 차는 바람에 차를 두고 입주민이 올라가신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되게 깊어서 차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차가 아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물이 이 정도 높이까지 찬 거예요. 아이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주차장에서 이제 물이 차가지고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자차가 있으면 되게 간단해요. 자차가 있으면은 그냥 다 보상을 받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차가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런 관리인이 있는 상가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 측에서 어느 정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이 관리인분이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차 빼세요, 혹은 뭐 물길을 막으려고 뭔가 노력을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책임이 좀 어느 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법적 다툼도 일어나고 관리인 측에서 이제 인정 못해서 막 소송 거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하죠. 우. 아이고.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아예 산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한 번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거 봐봐. 엘리베이터요? 이거 봐봐. 엘리베이터 물 차 있네. 여기 사람이 있었어 봐. 와. 지금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물이 차는 바람에 나갈 수조차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입주민분들이나 윤 대표님이 화난 게, 이게 이런 지금 물난리가 난 게 3일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8일 날 이런 일이 있는데 불렀는데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다 철수하셨으니까 입주민분 대표죠. 입주민 대표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채널에 이거 뭐 참 좋은 걸로 콜라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저기 수은 씨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쁜 일정 빼고 와줬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조회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저 여기 입주민이고 여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려봤자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도움될 게 없죠,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도움될 거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해도 좀 너무하기 때문에 이건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같은 건물이 앞으로는 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사례가 또 나오면 안 되고, 우리도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재발 방지가 되면 더 좋고. 그쵸. 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셨어요? 이거 지하 3층이야.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면 네. 맨 처음 이렇게 쓱 보고 공감을 못 하더라. 그렇죠. 그냥 뭐야 이거 이게 벽이야? 뭐 땅이야? 이러더라. 여기 그냥 뭐 물 차 있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 사실 잘 이렇게 공감을 못 하긴 하죠. 사실은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심각하다. 우리도 비 왔을 때 저희 아파트도 이제 입주민분들이 밤잠을 설쳤어요. 그쵸. 물이 이게 막 들어오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대처할 시간도 없이 물이 그냥 다 들어왔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이 들이치는 속도가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일단 차도 힘으로 못 밀고 나가요. 봤어요. 그러니까 시동이 꺼진 게 아닌데 네. SUV들이 힘으로 못 밀고 올라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살이 셌고 네. 그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하 3층 차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이 큰 공간이요? 네, 참고로 지하 3층은 더 넓어요. 이거보다요? 네, 저쪽으로 이렇게 더 넓어요. 지하 3층은. 네, 그래서 그쪽에도 여기 또 건물에 너무 안타까운 게 차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저도 아래 한 대 잠궜어요. 그 디스커버리 2 그거는 들인 돈이 어쨌든 뭐 몇천만 원 되는데 보험가액은 300만 원인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예요. 요즘에 그 중고차들 시세 보험가액이랑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네. 보험가액은 진짜 적은데 보험가액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새 차값부터 계속 1년에 얼마씩 까 내려가는 거고. 네. 요즘 시세 1년, 2년 탄 차가 새 차값보다 비싼 차도 많고 그렇죠. 뭐 심지어 제가 기적적으로 이거 차기 30분 전에 원엠을 뺐거든요. 다행히 하나. 원엠은 보험가액 1,000만 원이야. 근데 4천에 거래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아래 그런 차가 수두룩했어요. S2000도 있었는데 나 그분 차 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C63 까브리 같은 것도 네 C63도 이제 오히려 지금 시세가 되게 좋은데 그죠. 다들 지금 이제 자차로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그 건물에 관리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보통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여기 그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건데 그렇죠. 접수 자체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이거 이제 뭐 이걸 자연재해로 인한 이걸로 볼 거냐라고 하면은 네. 그냥 이제 자동차 보험사들이 하는 거고 이 건물에서 발생한 인재다 이건 라고 판단하면은 이거는 저는 건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현대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치만 딱 보더라도 산자락 딱 아래 네, 산 바로 밑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진짜 공기도 진짜 좋고 동네 조용하고 그러니까 신혼집으로서 딱 너무 좋은 로케이션이었어요. 네. 모든 컨디션이. 그래서 그때 이제 분양 받았던 건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물살 네.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봤어요. 이게 심지어 더 빡치는 거는 6월 달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잠깐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여기까지 차진 않았었는데 1층 다 침수되고 여기 지하 2층까지 막 다 물 들이차고 아래도 좀 한 발목까지 차고 했었어. 네. 건물을 애초에 최초로 만들 때 모든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주차장이야. 다 모이더라고요. 이게 거의 물탱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짓는 놈들이 이거 하나 파악을 못하고 그 물 차단막 하나를 설치를 안 했을까. 그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 건물 주차장 들어갈 때 있는 그 배수로 그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버텨. 근데 첫 번째로는 일단 건물에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걸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도 열받고. 그래 처음에 생각 안 했을 수 있다고 치자. 뭐 그 이거를 허가해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 모두가 다 놓쳤다고 쳐. 그래도 6월달에 한번 이 난리를 막을 수 있는 샘플이 있어. 그렇죠. 이미 한번 사례를 봤잖아. 그러면 저는 그때서라도 하다못해 모래주머니라도 갖다 놨으면 현대건설에서 야 우리가 차단막 설치해줄게. 근데 좀 걸릴 것 같다. 너네 일단은 저기 모래주머니라도 여기 갖다 놨으니까 응급시에 써라. 이 정말 하찮은 짓거리라도 하나 했으면 제가 밤새도록 사푸고 동네 주민들이랑 같이 별 난리를 다 쳐가지고 겨우겨우 물살 틀고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거든요.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여기까지 잠겼네요 그냥. 안 했으면 그냥 다 끝났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네. 정말 많은 주민분들께서 그래도 고생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주머니로 막은 게 아니야. 모래주머니는 어디서 뭐 조금 몇 개 있고 네. 나머진 다 어디서 무슨 막 판자 막 벽돌 삽으로 막 흙 푸고 군대야? 그래서 겨우겨우 막은 거예요. 모래주머니라도 좀 있었더라면 심지어 전날에
퍼부 얘기도 있었잖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연재해는 남일이 아니다. 진짜 남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소화기는 근처에 있는지, 그죠, 그죠.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 건물이 비가 많이 고이는 건물인지, 심지어 덧박치는 거는 이 건물 준공 날 때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입주민 분들이, 다른 분들이 여기 비 오면 난리 난다. 대책 세워달라. 근데 현대건설, 성남시청 다 쌩깠단 말이야. 다 쌩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 마이바흐네 저건 또. 네, 저거 마이바흐도 있고 뒤쪽에 이 밑에도 엄청 마차 많다고. 지금 12기통인가 봐 쟤는. 그러네요. 그러네. 8기통도 아니네. 그래서 지금 이게 둘러보면서 지금 여기 옆에 저거는 비춰줄 수도 없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는 차도 낮아가지고 네. 아이고. 네, 거의 위에까지 한번 다 잠궜어요. 이거 구하기도 힘든 488 스파이더인데. 이분도 차 진짜 애지중지 타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커버 딱 씌워져 있는 거 보면은 알잖아요. 엄청 관리하고선. 우리 딱 알잖아. 주차 어느 자리에 어떤 그쵸, 자리에 있는지. 우린 딱 보면 알잖아. 이 차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칸에 세워도 벽에 바짝 붙여서 세운 거 보면 우리는 알잖아. 그죠. 이 사람 환자다. 저 마이바흐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래 좋은 차들도 많고 희귀한 차들도 많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아마 물을 다 퍼내고 나면 반 정도는 이미 흙으로 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전 지하 3층이라고 안 보이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뭐 혹시나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119에 계속해서 신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찬지 3일 됐거든요. 3일. 3일 동안 그냥 이대로 이 상태 그대로 온 거죠? 3일 동안 이 상태인데 3일 전부터 여기 차 빼다가 물 잠겼다 신고를 했는데 안 왔어요. 119 나는 이제 안 온 게 아니라는데 사실 이제 못 왔다고 생각을 그쵸. 했지. 근데 안철수 의원 온다고 이제 2시까지 온다고 하더니 1시 반부터 갑자기 막 119 봤어요. 차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늘 막 쏙쏙 도착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그 전까지 봤잖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니, 무슨 개뿔이 상황판이 어딨어. 상황판이 갑자기 오더니 막 앰뷸런스 막 소방대원들 수십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상황판을 쓰고. 아니 저도 그쵸 대원분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1도 없어요. 네. 다만 이게 만약에 그 안철수 의원 온다고 119 대원들을 저렇게 병풍으로 쓴 거라면은 네 진짜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19 대원들 진짜 필요로 하는 데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여기는 우리가 시종일관 얘기했어. 물부터 퍼달라고. 더 골 때리는 거는 이제 지하 3층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지하 3층에 물 펌프 그리고 저수조 그리고 변압기 심지어 보조 변압기랑 보조 발전기까지 지하 3층에 몰빵으로 다 갖다 처박아 놨더라고. 우리가 보통 보조라고 하면은 딴 데서 없죠. 보조는 딴 데 올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돌대가리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기 변압기, 보조 변압기, 뭐 발전기까지 싹 다 지하 3층에 몰빵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건물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입주민들 다 캐리어 짐 싸가지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도 못 쓴다니까 물이 안 나와. 이 비싼 집을 샀는데도 지금 또 다른 숙소 구해가지고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겠죠.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끝까지 발뺌하면 그냥 다 자비 부담이지 뭐. 이거 자비 부담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저기 여기 나름 판교예요. 이런 신축에서 뭐 이런 일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하나?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냐? 처음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거 진짜 남일 아니다.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대책도 없고 아니 차가 못 올라가는 그 물살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겠냐고요. 그러다가 이 휩쓸려가지고 일로 들어갔다는 그냥 나도 그냥 이제 죽는 거니까. 그냥 죽는 거지. 이런 거 보면서 경각심도 가져야 되겠고 이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건설사들 이게 이건 진짜 사는데 불편하고 무슨 뭐 신축 아파트인데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신축 아파트인데 비가 새요. 뭐 신축 아파트인데 뭐 마감이 여기가 이렇게 뭐 떠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뭐 귀여운 거고. 야 이거는 산 아래다가 땅 파내고 건물 지으면서 어떻게 배수 대책을 이렇게 안 세웠는지 현대건설에서
이거 뭐 시공사 따로 있어요. 뭐 건설이라고. 근데 도대체가 맨날 뭐 AS 접수하면 뭐 저 2달, 3달 뭐. 나 승질나 가지고 AS 접수하다 승질나 가지고 밖에 잠깐 나가 살고 들어오자마자 잠깐 밖에 나가 살고 그냥 인테리어 싹 다 다시 했어. 근데 전화해 가지고 이걸 기다리느니 그냥 내가 여기다가 쏟을 정신으로 영상을 하나 더 찍자. 여러분 이게 그 사시는 집들 꼭 한 번씩 체크하세요. 절대 남일 아니에요. 절대 남일 아니고 특히나 이렇게 지하 쪽에 이렇게 다 보조 발전기랑 뭐 저수조까지 맞아요. 다 몰빵 쳐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앞쪽에 비가 아주 확 들이쳤을 때 이거를 순간적으로 딱 막아낼 수 있는 게 뭔가가 있는가. 그쵸. 차단기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 비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은 지하에 있는 차들 웬만하면 밖으로 빼두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다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들 비 피해 없으시도록 바라고요. 다들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